17호 태풍 타파가 한반도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경로와 가까운 제주와 남부 지역에는 최대 600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태풍 상황을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얼마 전에 그 링링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상체가 어물지도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태풍 타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17호 태풍 타파가 어디에 있고 세력은 어떤지부터 좀 짚어보죠. 네, 현재 태풍 타파는 일본 오키나와 서쪽 약 26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북상 속도가 시속 한 2km로 거의 정체하다 싶었었는데 오늘 새벽부터 속도를 내기를 시작을 했고요. 태풍은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제주 남쪽 해상까지 진출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경에는 이 제주에 가장 최근접하겠고 이후에는 이 남해상으로 진출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세력과 이 북상 속도대로라면 이 내일 밤 한 10시경에는 부산 앞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밤 10시경에요? 네, 밤 10시경에 부산 앞바다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당초 예상보다 태풍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북상하면서 세부 진로는 조금 더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현재 예상대로라도 이 태풍이 부산과 약 한 30km 떨어진 해상을 통과하는데 이 태풍이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오면 태풍이 내륙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군요. 이 상륙할 가능성도 지금 있다. 기상청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 기상청도 거의 비슷한 진로를 내놓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태풍의 세력이나 어떤 영향 반경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이 정도 차이는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즉 이 태풍이 내륙의 해안에 상륙을 하든지 아니면 부산 앞바다를 통과를 하든지 어떤 경로를 향하든 굉장히 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간의 그 태풍 진로에 대한 세력이나 변경 등으로 인해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유의미하지는 않고 남동쪽은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 건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링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 한반도에 올라오는 태풍과는 조금 다르게 이 서해상을 지나갔었는데 이번 태풍은 이제 보통 많이 가는 남동쪽을 훑고 가는 진로인 것 같아요. 일단 태풍의 고비 시점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태풍의 본격 영향을 받는 것은 이 내일부터이지만 오늘부터 이미 제주와 남부지방은 간접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태풍이 몰고 오는 덥고 습한 이 공기와 이 한반도 상공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찬 공기가 충돌을 하면서 이 태풍과는 별개로 이 태풍 전면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이 비구름대가 제주와 영남 지방에 이미 비를 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태풍 전면에서 들어오는 비구름도 이 강도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제주와 영남 지방은 지금부터 또 비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태풍 영향을 받는 것은 이제 내일이 될 텐데요. 내일 새벽부터 일요일 낮 사이가 이 제주도가 가장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가장 강한 비바람이 집중이 되는 시기입니다. 일요일 낮, 그러니까 한 일요일 오후 3시가 지나면은 이 태풍이 남해상으로 진출을 할 텐데 이 영남 지방 그리고 전남 남부 지방들이 일요일 낮부터 태풍의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저녁쯤 되면은 이제 태풍이 남해 안으로 접근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온 거기 때문에. 영남 지방에 가장 강한 영향을 줄 텐데 따라서 이 영남 지방은 내일 저녁에서 월요일 새벽 사이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강원 영동 지방도 이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요. 영동 지방이라면 이제 태풍하고 거리가 좀 있는데 우리는 괜찮은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태풍이 북상을 하게 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굉장히 강한 바람을 몰고 오기 때문에 이 강한 동풍이 백두대간으로 들어오면서 이 동해안 지역에도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일요일 오전까지는 영남 지방은 강한 비바람이 불 수가 있기 때문에 강원 영동 지방은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새벽 사이에 태풍의 고비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태풍에 대한 특징을 얘기할 때, 그 캐릭터를 얘기할 때 링링을 얘기하면 이제 강풍이 그야말로 태풍이란 말에 걸맞게
바람이 셌지만 그나마 다행은 이제 그 비가 좀 적었기 때문에 피해가 덜했는데 이번 그 타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바람 외에도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다는 게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좀 짚어볼까요? 네. 네, 뭐 지난 태풍 링링은 기록적인 강풍은 뭐 몰아쳤지만 비는 뭐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이 내리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시 뭐 태풍 링링을 바람 태풍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네네. 이번 태풍 타파는 이 바람도 바람이지만 비도 굉장히 많이 동반하는 이른바 비태풍입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비를 동반하는 태풍이기도 하고 경로상 받는 어떤 지형적인 영향 그리고 계절상 시기상으로 이 한반도 상공에 있는 찬 공기와의 어떤 충돌에 의해서 굉장히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기상 조건이 갖춰져 있는 태풍입니다. 이번 주 날씨가 꽤 선선했었잖아요. 네. 이 한반도 상공에 찬 공기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이 북상하면서 열대 수증기가 한반도 쪽으로 몰려오는데 이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네, 사람도 뭐 성질이 그렇죠. 서로 다르면 성격이 맞아요. 서로 다르면 충돌을 하는 것처럼 이 공기도 성질이 다른 공기들이 강하게 충돌할 때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때문에 이 태풍 전면에서부터 이미 많은 비구름이 동반이 되고 있는 데다가 또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태풍 자체 회전에 의한 만들어지는 이 비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은 1차적인 태풍 전면에서 1차 폭우 그리고 내일은 태풍에 동반된 2차 폭우가 내리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 태풍은 굉장히 많은 비를 동반하는 태풍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예상 강수량을 좀 전해드리자면 제주 산간에는 최대 600mm 이상 비가 내리겠고 엄청나군요. 예, 예. 영남 동해안 지역도 네. 이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 500mm 이상 그밖에 강원 영동 지역도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이 태풍 타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가 지난 16년에 차바랑 비슷한 말을 좀 하셨었는데 3년 전에 북상한 태풍 차바를 찾아봤더니만 굉장히 유사한 경로라고도 말씀하셨고 영남 지방에 당시에 그 비 때문에 큰 피해를 줬었는데 이번 태풍이 뭐 비교를 굳이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태풍 차바랑 비교했을 때는 누가 더 위험한 거예요? 네, 뭐 결론부터 좀 전해드리자면 예. 이번 태풍이 좀 더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번 태풍 타파는 지난 2016년에 북상한 태풍 차바와 굉장히 유사한 경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 둘 다 가을 태풍으로 북상 시기도 비슷하고 어떤 주변 환경이나 세력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당시 차바가 북상하면서 제주와 영남 지방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혔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당시에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부산 해운대가 그 마린시티 네. 일대가 굉장히 뭐 물바다가 됐었죠. 거의 물바다로 그렇죠. 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 폭풍 해일이 일었던 건데 네네. 이번 태풍도 그 차바와 비슷한 경로 그리고 이 북상하는 시기에 어떤 최대 10m의 높은 물결 그리고 만조 시각에 태풍이 북상하는 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요. 당시에 이 울산 태화강이 범람을 하면서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고 차들도 막 네, 떨려고 그렇습니다. 했었죠. 차들이 강에서 뭐 떠내려 갔었고 그렇죠. 또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6명이 숨졌고 재산 피해가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에 차바가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 태풍의 세력이었습니다. 보통 한반도로 태풍이 북상을 하게 되면 이 한반도 쪽으로 접근할 때 태풍은 세력이 좀 약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당시 차바 같은 경우는 물론 전성기에 비해서는 약해졌지만 제주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의 세력이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남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한반도 쪽은 수역이 좀 이제 차갑기 때문에 네, 또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랬던 거죠. 지면에 마찰도 생기고 바닷물도 상대적으로 수온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세력이 약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당시 차바는 굉장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북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당시에 남해상의 바닷물 온도가 굉장히 따뜻했었기 때문입니다. 낮지 않았군요. 네, 그런데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타파가 북상하는 길목의 이 수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25도에서 한 28도, 최대 28도 정도의 바닷물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태풍이 강한 세력으로
북상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군요. 지금 나오는 세력과 어떤 경로 그리고 이 당시 차반은 이 한반도 상공에 찬 공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는 물론 울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긴 했었지만 전체적인 강수량은 크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한반도가 시원했던 게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북상하는 태풍 타파는 이 찬 공기까지 동반에 상공에 동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비도 굉장히 많은 비도 내릴 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지금 태풍 타파가 차바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김재훈 기자의 어떤 그 예상이 좀 빗나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태풍 링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건데요. 아무래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태풍 대비 요령도 그렇고 대처 방법들 물론 뭐 이거 한다고 해서 피해를 안 입는 거 아니겠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번 태풍은 굉장히 많은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좀 폭우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배수로가 막힌 곳은 없는지 그리고 이 장마철에 집안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뭐 담장에 균열이 생긴 곳은 없는지 또 가을 장마 때문에 많이 비가 내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축대 붕괴 가능성은 없는지 위험한 곳은 없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 비상 연락처를 좀 숙지를 하면 좋겠고 또 대피 장소 그리고 대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길에서 폭우로 인해서 물이 차오르게 될 경우에는 이 고압전선 그리고 신호등 전신주 근처에는 이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고요. 특히 맨홀 뚜껑 쪽으로도 이제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무릎 높이 이상 차오르게 되면 이때는 그때 이제 물살이 거세지게 되면 보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고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무릎 이상으로 차오른다고 생각이 되면 최대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계곡과 하천 같은 경우에는 또 물이 금방 불어나기 때문에 절대 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고 만약에 고립됐을 경우에는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먼저 한 뒤에 구조대에게 연락을 해서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태풍이 비도 비지만 이 태풍의 경로와 가까운 제주와 남해안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강한 바람도 불습니다. 이 강풍에 대한 대비도 좀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링링이 북상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좀 학습이 됐겠지만 태풍이 북상했을 때 창문 파손을 막기 위해서는 이 창문의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보다는 이 창틀과 창문 사이에 테이프를 붙여서 창문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무쪼록 태풍 대비 잘하셔서 피해를 좀 최소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타파 관련 예상을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